안녕하세요, 비욘드로스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을 먼저 얘기하고 가면 2019년 하반기 나스닥이 약 6개월 동안 30% 상승한 구간이 지금 구간과 비슷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당시에도 시장에는 버블이다, 고점이다, 이제 조정 온다는 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유동성이 실제로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반영했습니다. 연준이 대놓고 QE를 선언하지 않았음에도 레포, 준비금, 단기 유동성 완화가 시작되자 지수는 가장 불안한 구간에서 먼저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2020년 초의 흐름이 이어졌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불장이다 혹은 끝났다를 단정할 구간이 아니라 유동성이 다시 움직일 때 무엇이 먼저 반응하는지를 봐야 하는 구간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트마인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지금 금리, 정치, 연준 발언, 조정 가능성 같은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국면에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죠. 그 점에서 비트마인은 굉장히 일관적으로 시장 변동성과 상관없이 이더리움을 꾸준히 확보하면서 이미 목표로 제시한 전체 이더 공급의 5% 중에 약 66%를 달성했습니다. 소음이 커질수록 대부분의 자금은 방향을 잃고 머뭇거리지만 비트마인은 오히려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해야 할 포지셔닝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단기 가격을 맞추는 베팅이 아니라 유동성과 구조가 결국 어디로 수렴할지를 알고 움직이는 투자자가 돼야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유동성을 또 볼 건데요. 최근 미국 재무부 TGA 정보를 보면 약 842빌리언 수준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건 정부가 쌓아두던 현금을 시장으로 풀어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은행 시스템 내 준비금이 다시 늘어날 여지가 생긴 구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SOFR 금리도 다시 3.66% 수준으로 내려왔고 최근 몇 달과 비교하면 스탠딩 레포의 규모와 빈도 역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건 단기 유동성 경색이 완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히는 데이터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면은 2019년과 구조적으로 상당히 유사하고요. QT는 공식적으로 중단되었는데 TGA 변동, 국채 발행 확대, 옵션 파생 상품 수급이 단기 유동성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연준 인사들 입에서도 다시 준비금을 충분한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연준은 지금도 분명히 말하는데 이건 QE가 아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QT 중단 이후에 필요하면 레포, 자산 매입을 통해서 준비금을 다시 늘릴 수 있는 유동성 공급 채널이 이미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은 2019년에도 있었고 2023년 SVB 이후 스텔스 QE 국면에서도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동성은 항상 단기금리, 주식, 고위험 자산 이 순서로 반응했습니다. 2019년 레포 상태를 보면 더 분명한데요. 그때도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게 아니라 QT와 국채 발행, 세금 납부가 겹치면서 준비금이 충분한 수준 아래로 떨어진 유동성 관리 실패였습니다. 결국 연준은 레포를 통해 개입했고 그 이후 시장은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도 핵심 질문은 이게 QE냐 아니냐가 아니라 늘어나는 유동성이 다음으로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그걸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시장은 아직 확신은 아니지만 이제 가깝게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유동성의 속도와 이동 경로를 관찰해야 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위치는 밑에 그래프의 아래에 있는 하단 구간이고요. 여기서 이제 몇 개월 내로 반등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일본의 금리 인상은 새로운 충격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쌓여있던 불확실성을 정리하는 이벤트에 가까웠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는 단순한 금리 차이 거래를 넘어서 미일 금리 스프레드, 달러엔 환율 방향, 그리고 엔화 변동성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과거 실제 청산 국면을 보면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무너진 거죠. 이번 구간에서는 스프레드도 급격히 붕괴되지 않았고 달러엔 환율도 고점 부근에서 유지됐으며 엔화 변동성 역시 빠르게 안정됐습니다. 즉 이번 이슈는 구조적 청산이 아니라 이벤트성 흔들림에 가까웠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볼 수 있고요. 이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글로벌 시장이 저번 주 금요일에 급락보다는 보합 혹은 반등 흐름으로 정리되기 시작했죠. 특히 이 구간은 옵션 만기와 겹치면서 파생 수급이 극단적으로 집중됐던 시점입니다. 콜과 풋이 말 그대로 정면 충돌한 구간이었고 그만큼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렸던 자리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불확실성 해소 이후 위험자산 전반에서 수급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 흐름이 주식시장 반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스닥을 보면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채 전형적인 역회된 숄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조정장에서 내년의 주도주로 볼리는 AI, 데이터 센터, 로봇, 우주 섹터들이 강한 반등을 보였고 특히 아이렌, 로켓랩 등 두 자릿수가 넘는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암호화폐와 나스닥 전반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마인도 저점 대비 약 15%의 상승을 하고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차트를 보면 반등이 나온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 움직임을 곧바로 추세 전환으로 단정하기에는 아직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가격은 여전히 박스권 내부에 있고 비트코인 기준으로는 100K 부근이
기술적 심리적 저항이 겹치는 구간입니다. MACD, 거래량, 파도 구조를 함께 보면 시장이 위를 시도하려는 의지는 보이지만 아직 강하게 밀어붙일 만큼의 확신은 부족해 보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분기별 상승률을 가져와 봤는데요. 큰 상승은 항상 직전 분기의 조정이나 정체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분기 단위로 보면 시장은 늘 한번 실망을 주고 그 다음에 방향을 만들어 왔습니다. 지금 구간이 딱 그렇죠. 재미없고 애매하고 확신이 없는 구간입니다. 이 시세판을 보면 그 점이 분명해지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은 여전히 1% 미만이고 가격이 반등했음에도 과열된 추격 매수는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 결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미에 가깝고요. 시장은 조용하지만 내부 구조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구간으로 해석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무리가 적은 판단입니다. 정리해보면 지금 시장은 아직 조용하지만 반등은 이제 이미 시작된 상태이고요. 가격은 바닥을 확인했고 유동성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고 공포는 있었지만 패닉으로 번지지 않았고 기회였습니다. 이런 조합은 과거에도 대부분 연말로 갈수록 위쪽 확률이 열리던 구간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김치 프리미엄이 낮고 과열된 추격 매수 없이 조심스럽게 가격이 올라오는 흐름은 산타랠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모든 게 확정됐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산타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은 쪽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지금은 분명히 아래보다는 위쪽에 무게가 실린 구간입니다. 지금 유동성이 만들어내는 이 흐름 위에서 어디를 어떻게 가져갈지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시고요. 연말까지 잘 준비하셔서 좋은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이번 주 26일 이 그래프에서 보이듯이 옵션 미결제 약정이 특정 만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간 만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규모이고 연말이자 연간 분기 만기가 겹친 구간입니다. 이 정도 규모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포지션을 그대로 방치하기가 어렵고 현물과 선물을 동원해서 해지하면서 가격을 눌러두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그래서 만기 전까지는 가격이 특정 구간에 붙잡히는 이른바 핀 효과가 나타날 확률이 높은 거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힘은 만기 순간 사라질 거고요. 26일 오후 5시 옵션 청산되는 순간 가격을 붙잡고 있던 손이 풀리게 되고 그동안 응축됐던 에너지가 한쪽 방향으로 빠르게 분출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런 이벤트와 시장 구조에 관심이 많아서 직접 보고 정리해 드리는 것이지 굳이 모든 분들이 하나하나 챙겨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 시장은 매주 때로는 하루하루 이벤트가 이어집니다. 이걸 단거리 시각으로만 보면 쉽게 지치게 됩니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만 넓혀 장거리로 보면 모든 이벤트에 반응하지 않아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단기적인 가격 예측보다는 시장을 조금 더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정도만 가볍게 눌러주셔도 충분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하루하루의 가격보다는 이렇게 중요한 구간, 의미 있는 이벤트 위주로 정리해서 공유드릴 생각이고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시장에 큰 변화가 생기는 시점에는 조금 더 빠르게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각자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